한 아나운서가 뉴스를 읽는다. 지난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산재 인정 사례가 675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근로자 16명이 산재로 인정되었으며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사용자 괴롭힘 유형은 폭언이 322건 중복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인사 조치 128건, 험담 및 따돌림 46건, 사적 용무 지시 41건, 업무 미부여 32건 등이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가해자인 사건이 많아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가 셀프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셀프 조사란 특정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관련자나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을 지칭합니다. 이런 방식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사에서는 사용자가 셀프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사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기업 사무실 2019년 여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시작된 회의 중 소음과 같은 짓궂은 농담이 오갔다. 그 가운데 가장 목소리가 큰 남자 장민수는 동료들을 조롱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그의 농담에 끼어든 여자 직원 이정민은 순간 움찔했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넘기려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민수의 괴롭힘은 점점 심해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민은 매일 출근하는 것이 두렵고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동료들은 이를 지켜보면서도 눈을 감았다. 그건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나는 민수의 한마디는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 매일 같은 반복적인 괴롭힘에 지쳐간 정민은 결국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정민은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상담사와의 만남에서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으며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에요. 제 정신은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정민의 용기에 감명받은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 나서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서명운동을 벌여 법적 절차를 밟아가기 시작했다. 한편 장민수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내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긴장감을 느끼며 초조해했다. 그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당해야 해? 라는 반응을 보였고 다른 직원들은 그가 그토록 자신감이 넘치던 모습을 떠올리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2023년 정민은 자신의 경험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했다. 그녀는 언론에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그 결과로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정민의 외침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의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정민은 힘겹게 싸운 결과로 산재 승인을 받았고 그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을 이어갔다. 그녀의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이제는 직장 내 괴롭힘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발판이 되었다. 마지막 장면에서 정민은 새로운 직장에서 자신감 있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늘 속에 있지 않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이제 괴롭힘의 그림자는 더 이상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되었다.